안녕하세요. 첨단톡 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 전산회계를 수업하고 있는 유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4월 달에 원래 전산회계 시험을 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시험이 취소가 되고 이제 우리는 6월 6일에 있을 세무사회 자격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88회 기출문제 실기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난 2월 1일에 시행됐던 한국세무사회 전산회계 2급 시험 88회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무시험 항상 시작하시게 되면 그 상단에 어떤 회사고 뭐하는 기업인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시험지에 보시면 우연상사 회사코드 0884번은 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화면 상단에 0884번의 우연상사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회계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8기다 라고 나와 있으면 화면에 나와 있는 제8기 2019년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고 시험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어질 때 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제부터 우연상사는 컴퓨터를 사고 팔 때 상품을 사고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체킹을 하셔서 시험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연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시험 문제에서 회사 등록 메뉴에서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하라고 했으니까 이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연상사에 관련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은 다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서 빠져 있거나 틀린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서 해결을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개업 연월일이 2011년 1월 25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2012년 1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 조명기구인데 우리 우연상사는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을 사고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할세무서는 용산이 아니라 관악세무서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세 군데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연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시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세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보시면 이번에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는 상품 매출 원가에 기말 상품 재고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기말 상품 재고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전기분 재무상대표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상대표에서 상품이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400만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다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를 클릭해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가 400만원으로 수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고요. 소모품비도 누락이 되어 있네요. 소모품비를 찾아서 13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틀린 부분을 다 찾으셨으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과 여러분 시험지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이 같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험지에서 보시면 차량 유지비 밑에 소모품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새롭게 추가로 등록을 하는 바람에 소모품비를 맨 마지막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래도 채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를 전기분 손익계산서 창을 닫았다가 다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소모품비가 차량 유지비 밑으로 자동으로 정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순서는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빠진 부분은 맨 밑에다가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입력하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인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일반 거래처가 아닌 금융기관에다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번호 999100 신한은행 유형은 보통예금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계좌번호는 8012 258 찾아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좌 개설일자를 2019년 2월 5일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시험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지금 주어진 자료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가끔 하다가 예금의 종류나 이자율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빠짐없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연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같은 경우는 다른 자료들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시험지에 나와 있는 부분만 찾아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아니 외상매출금에서 용산 컴퓨터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용산 컴퓨터는 1000만원 등록해 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포석 상사가 3500만원, 다이아 상사가 500만원, 그리고 강서 상사가 3000만원인 거 확인하시고 외상매출금은 수정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급어음에 보시면 MK 컴퓨터가 700만원이고 관악 컴퓨터가 18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18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실무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세요.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8월 16일 아산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소고음 40만원을 주거래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1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관련 비용은 매출채권 처음 손실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시험 문제에서 어음이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그 뒤에 할인, 배서, 양도, 매각, 처분 이런 글자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그 어음을 장부에서 없애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산상점한테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속 어음이라고 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지금 할인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40만원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받을 어음이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같은 채권과 관련된 거래들, 그리고 채무와 관련된 거래들은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에다가 아산상점을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할인료 1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당자예금 계좌에 예입했다고 했는데 그 할인료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라고 시험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요.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1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고요. 그래서 대변에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이 차변에, 그리고 당자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입력하는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9월 3일 영업부서의 영업용 휴대폰 이용요금 영수증을 수령하고 납부해야 될 총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휴대폰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통신비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통신비로 처리를 하시고요. 자, 통신비를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저희 회계 2급 시험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회계 1급으로 넘어가시거나 세무 2급부터는 회계 1급과 세무 2급부터는 제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500번대 코드 번호를 선택해 주시는 거지만 회계 2급은 상품 매매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 과목을 검색했을 때 여러 개가 나오게 된다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통신비가 59,050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을 다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9,050원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통신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입니다. 그 다음 9월 5일자 문제 보겠습니다. 미래 상사에 상품을 1,0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다.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을 처리해 주시고요. 자, 이 보통예금 계좌 200만원 들어온 이유가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받았으면 대변에 선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선수금에는 당연히 미래상사라는 거래처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10월 17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입니다. 대금 중 일부분은 당자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거래 명세표를 보시면 거래 공고가의 총액이 1,650만원인데요. 그 하단에 보시면 입금이 되었던 게 1,000만원, 잔금은 65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대금 중 일부분은 당자예금으로 입금 받았다고 됐으니까 입금 받은 부분이 1,000만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 해볼까요? 차변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 당자예금 1,000만원, 나머지 650만원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하였다 하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강원컴퓨터 650만원을 등록해 주시고 이 금액들이 발생한 이유가 거래처에게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1,650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11월 5일자 볼까요? 인천 상사에서 판매용 컴퓨터 1,000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200만원을 매입했습니다. 대금은 당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2장을 발행했는데 한 장은 1,000만원, 한 장은 200만원으로 지급을 했다. 하나의 분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판매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상품을 사온 거로 봐서 상품 1,000만원으로 처리하시고 업무용 컴퓨터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품이 200만원. 자, 상품에 대해서 어음을 발행하였으면 상품에 대해서는 지급어음 인천상사 1,000만원으로 등록해 주시고요. 비품에 대해서 어음 발행한 거는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 출제자가 낸 이유는 뭐냐면 상품에 대해서 어음은 지급어음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비품에 대해서 어음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됨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음이라는 표현하고 외상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어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미수급 내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10일 볼까요? 급여 지급 시 공제했던 소득세 및 국민연금 25만원과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15만원, 합의 4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급여를 지급했을 때 공제했던 소득세하고 국민연금은 그때 당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예수금으로 처리를 했었겠죠. 그 예수금을 지금 납부를 하는 거니까 차변에 예수금 25만원 그리고 회사가 부담한 국민연금 15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 15만원 그래서 4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40만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0일을 보겠습니다. 신한상사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차량 할부금 중에서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우리가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이 부분을 지금 상환해 주고 있으니까 차변에 미지급금 신한상사 50만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0만원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미 할부로 구입하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라고 시험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주로 시험에 나올 때는 할부로 구입했다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주어지는데, 그때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12월 22일자를 보겠습니다. 사용 중이던 업무용 승용차를 무등상사에 5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원가는 900만원이고 처분 시까지 계상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문제는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계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가지 개정 과목들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되니까 한번 따라해서 입력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대변에 그 차량 운반구에 대한 취득 원가를 입력하시고, 두 번째로 차변에다가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350만원을 입력해 주시고, 세 번째 차변에는 받은 금액이나 받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던 금액이 500만원이죠? 그러면 그 500만원을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차변과 대변 비교해서 차변에 금액이 더 적으면 차변에 들어갈 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자, 다음 실무 5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세요.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9월 20일자 거래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차변에 광고 선전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등록되어 있네요.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 볼까요? 현금으로 지출한 50만원은 영업부서의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영업부서의 소모품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변에 현금 50만원으로 회계 처리한 건 맞는데 차변에 광고 선전비가 아닌 소모품비로 처리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차변에 광고 선전비를 소모품비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소모품비로 바뀌었죠. 그 다음 11월 1일자 문제 볼까요? 수진상회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4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상품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매입 계획에 따라 선지급했던 계약금 50만원을 누락을 했다.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이게 좀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가는 돈은 450만원이 맞는데, 그래서 450만원 나가가지고 상품이 450만원이 들어왔다. 이게 차변에 상품 450만원을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이에는 이미 그 전에 지급했던 선급금이 50만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급금 50만원과 보통예금 450만원을 합쳐서 상품은 500만원이 되는 거고요. 누락했던 금액 선급금을 대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험 나왔을 때 당시에 많은 수험생들이 상품이 450만원이고 보통예금을 400 그리고 선급금을 50만원 해서 많이들 오답 처리가 됐었는데, 이 문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가는 금액은 450만원 그리고 선급금 50만원 해서 상품 매입 총 금액이 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 5번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세요. 결산 문제는 먼저 수동 결산을 먼저 하는 거니까 12월 31일에 일반적표 입력으로 들어가시고요. 12월분 영업분 직원 급여
300만원은 다음 달 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 직원 급여가 발생했으니 차변에 급여 300만원. 다음 달에 지급할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지급금 잔액은 거래처 대연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상환액으로 판명이 되었다. 자,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2월 31일에 가지급금 잔액을 조회해보면 현재 가지급금이 50만원 남아있다고 되어 있죠.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대변에 가지급금 50만원. 자, 이 내용은 대연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상환액이라고 하였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연상사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7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연이자율 6%로 12개월간 차입하고 이자는 12개월 후 차입금 상환 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시면 1000만원에 대한 연이자 6%면은 1년 이자가 60만원이겠죠. 그 60만원에 대해서 차입기간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라고 하니까 오늘 날짜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개월의 이자가 발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자 60만원 중 절반인 30만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네요. 차변의 이자 비용 30만원. 근데 이 부분은 차입금을 상환했을 때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니까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우연상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건물이 150만원, 차량 운반구 250만원, 비품이 110만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차변과 대변에 계정 과목을 입력하셔도 되지만 이 부분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1월에서 12월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감가상각비에 보시면 건물과 차량 운반구와 비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금액을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150만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250만원,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11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주의하실 점은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일반 감가상각비에서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다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518번 코드 번호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비는 818번의 감가상각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기 처음 시작하실 때 제가 우리 회계 2급에서는 계정 과목이 똑같은 계정 과목이 여러 개 나온다면 800번대 코드 번호인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818번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에다가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액만 입력하시고 끝낼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항상 전표 추가라는 F3번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붕괴를 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전표 추가를 누르시고 얘를 누르신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던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를 다시 조회해 보시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510, 대변에 건물과 차량 운반구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을 각각 입력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완료하시고요. 다음 장부 조회 문제인데 장부 조회 문제 작업을 하실 때는 모든 메뉴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새롭게 열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3월 달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요. 가급적이면 총계정 원장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3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의 이자 비용을 하시게 되면 차변에 50만원이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총계정 원장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두 번째, 5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거래처 원장을 보시는 게 쉽습니다. 5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 5월 31일에서 5월 31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으로 해주시고, 거래처는 그냥 엔터 누르시고 엔터 누르시면 모든 거래처들이 다 조회가 되고요. 자, 그 중에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라고 했으니까 성효상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성효상사 1250만원. 그 다음 세 번째, 6월 중에 발생한 상품 매출은 총 몇 건이며 총 금액은 얼마일까? 역시나 상품 매출에 관해서 물어보셨으니까요. 총계정 원장에서 상품 매출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의 상품 매출 검색하시게 되면 총 금액은 450만원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4,55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6월 15일에 한 건, 6월 24일에 한 건, 6월 26일에 한 건 해서 총 3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총 3건에 4,550만원. 확인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제88회 전산회계 2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8회 이론에 대해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88회 전산회계 2급 실기 문제를 보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 보시면서 꾸준히 반복해서 틀린 부분 정리하시고 미흡한 부분을 연습하신다면 이번 6월 6일 시험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첨단 더 국제직업전문학교로 연락 주시고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는 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